2부 출발했습니다. 이번에는요, 직접 시청자분들을 만나서 고민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 번 더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서울전화 0227-6355번이고요. 문자는 013-3366-8290번입니다. 013-3366-8290번 문자 상담도 받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랄게요.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감사합니다. 어떤 점이 고민이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제가 2년 전에 전농 구구역 쪽에 집을 샀는데요. 네. 맨 처음엔 아파트 투자하고 싶었는데 이제 금전적으로 부담이 돼가지고 네네. 신축 빌라로 구매를 했거든요. 그 방 2개짜리로. 네. 그래서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투자한 건데 네. 요새 워낙 말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네. 네, 아파트 입주권이 나올지 문의 좀 드리고 싶어요. 시청자님, 저희 정확한 주소를 혹시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전농동 103-132번지요. 103-132번지요? 네. 앞으로 이제 미래 가치도 궁금하시고, 시청자님 혹시 여기에 실거주를 하시는 건 아니시죠? 네네네. 아니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부자 아빠 양팔석 대표께 바로 여쭤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전농구구역 요 근래 서울 지역에서 가장 핫한 지역인데 2년 전에 매수를 하셨으면은 정말 잘하셨어요. 그때 어떤 거 사셨어요? 그때 그냥 신축 빌라로 방 2개짜리요. 방 2개짜리요. 방 2개짜리면은 신축 빌라로 얼마에 사셨어요? 2억 2천이요. 2억 2천. 2천. 전세는 지금 얼마 놓고 있죠? 2억이요. 2억이요. 실투가 불과 2천만 원밖에 안 되네요. 네네. 잘 사셨습니다. 지금 이 지역을 놓고 분석을 해보면은 현재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여기 펜이 좀 안 되긴 하는데 현재 여기 바로 왜냐하면 제가 살펴봐 드릴 테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전농 9구역이 현재 구역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을 했기 때문에 구역 지정을 신청한 상태에서 아마도 올 상반기 지나기 전에 늦어도 7, 8월 정도면은 아마도 이제 구역 지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중요한 게 있어요. 굉장히 좋은 곳이죠. 여기는 여기가 뭐다? 이번에 바로 다음 달이면은 분양 예정이 돼 있는 청량리 4구역이 여기 있죠. 여기 60층 건물 6개 동이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이제 투자를 이제 고려하고 있죠. 거기다 여기는 전농 답심이 뉴타운이죠. 여기는 뉴타운 지역입니다. 뉴타운 지역이고 바로 여기에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전농 9구역에 여기 입지를 가지고 계시네요. 이 전농 9구역은 발표를 했다시피 약 한 997세대 정도의 용적률 210%, 물론 앞으로도 늘어나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현재 건축 허가 제한, 행위 제한이 이제 이미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구입을 하셨으면 아주 잘하셨는데 신축이다 보니까 이게 아파트 입주권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있으시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전화하신 거예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한번 좀 살펴보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신축 주택은 나온다 안 나온다 말이 참 많죠. 그래서 이것이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한 혼선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근데 살펴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럴 때는 원칙에 입각한 투자 정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바로 법을 봐야 되는 것인데 법을 보려면은 도정법을 봐야 되겠죠. 도정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3년에 7월에 발효된 법입니다.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결국은 분양 대상이라는 것이 있죠. 이 분양 대상은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36조를 보면 재개발 분양 대상이 있어요. 이 분양 대상을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권리 산정 기준이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권리 산정 기준일에는 뭐다? 새 집은 주라, 헌 집은 주라, 새 집은 주지 말아가 없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아예 없습니다. 없다는 말은 뭐다? 주든 안 주든 법에 근거해서 어떤 것들이 행해질 때 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은 언제 되냐? 자, 법은 아까 도정법은 2003년에 발효됐다고 했는데 권리 산정 기준일은 2012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거 어디야? 도시정비조례 제2조 11호에 보시면은요. 권리 산정 기준이라는 용어 정의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권리 산정 기준일,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은 어떻게? 권리 산정 기준은 지자체장이
현재 투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기준일을 정하기로 돼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다행인 것은 현재 여기는 뭐다? 건축 행위 제한이 뭐라 그랬죠? 이미 금지가 돼 있습니다. 금지가 돼 있으니까 더 이상 건축허가가 나지 않으니까 신축 주택 공급 자체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역설적으로 보면은 역설적으로 동대문 구청장 입장에서 역설적으로 본다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아마도 그런 그 분양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전망해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불안하시면은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염려를 놓으셔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좀 더 세부적으로 하시려면 법률적인 부분을 제가 파악을 해야 되니까요, 저한테 별도로 상담 신청을 하셔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상담해 드렸는데요. 일단 지금 가지고 계신 곳 매수를 잘 하셨대요. 네, 그리고 걱정하시는 이 아파트 분양권도 조금은 걱정을 덜어도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의견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네, 전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시청자님 전화를 만나봤고요. 문자 상담도 굉장히 많이 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문자 사연도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뒷번호 2296님의 문자입니다. 충무로 4가 남산 센트럴자이 아파트 월세 임대 주고 있습니다. 계속 보유해도 되는 아파트인지 아니면은 매도가 나을지 알려주세요라고 저희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현재 이 월세를 주고 계신다고 하는데 대표님 조금 더 보유해도 좋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남산의 센트럴자이요. 좋은 곳입니다. 센트럴자이를 지도를 놓고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이제 센트럴자이 같은 경우는 물론 규모는 좀 작죠. 규모는 작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충무로 여기에 이제 바로 붙어 있어요. 충무로 여기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자, 충무로역이 시내 중심으로 가야 되겠죠. 이쪽에 있네요, 여기 있죠. 대표님. 네. 여기 있는데 바로 여기가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센트럴자이인데요. 센트럴자이는 273세대 정도 되죠. 여기는 2009년에 입주했습니다. 2009년에 입주를 했는데 주상복합 아파트죠. 아무래도 규모가 작다 보니까 두 동으로 이루어진다 보니까 이제 인기가 상당 부분 없었는데 우리가 요거를 조금만 좁혀 한번 볼까요? 여기를 조금 좁혀서 이쪽에 왕십리 쪽에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파악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황학동에 롯데캐슬 베네치아 아파트가 있죠. 여기와 현재 말씀드린 여기 이 아파트 센트럴자이가 비슷한 시기에 입주했습니다. 여기는 물론 1600세대 정도 되고 여기는 이제 200여세대, 270세대 정도인데 중요한 것은 요 가격대 자체가 상당 부분 비슷하게 엮이는데 여기가 전세가가 매매가는 이제 요게 평형이 같은 평형이 없다 보니까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만은 여기 같은 경우는 현재 30평대가 지금 현재 이제 전세가가 보통 5억대 중반 내지는 6억 하고 매매가가 이제 8억대입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84제곱미터 전용면적 30평대가 이제 가격이 저기보다 약 5천만 원 정도 내외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전세가가 여기는 6억이고 여기는 5억 초반입니다. 5억 초반.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 자체로 놓고 이런 가치를 놓고 볼 때는 현재 여기가 조금 높은 수준인데 이것도 2018년에 들어와서 갑자기 올랐거든요. 근데 왜냐? 조금 더 보유하시라고 결론을 좀 내드릴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여기 같은 경우는 뭐죠? 왕십리 뉴타운이 이미 사업이 뭐예요?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는. 완성이 돼서 부동산은 뭐죠?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가치 투자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미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가격대에 대한 가치가 상승이 됐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뭐죠? 바로 재촉지구죠. 재정비 촉진지구에 세운상가의 재정비 촉진지구가 지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6월 달이면은 세운상가의 두 구역 자체가 분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양이 예정돼 있죠. 분양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분양이 예정돼 있다는 말은 분양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와 주변의 많은 개발 이슈에 같이 덩달아 편성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내 중심가에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입지가 매우 좋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보유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고 또 투자를 이미 전에 하셨으면 아주 잘하신 케이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자로 시청자님 고민을 해결해 봤는데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아직 개발 여력이 아주 많이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문자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다음 시청자님도 바로 만나봐야겠습니다.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뒷번호 2314님이 문자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하남시에 위치한 미사 강변 센트리버 아파트를 매도하고 싶은데 타이밍 잡기가 너무 힘듭니다. 대표님 꼭 조언 부탁드려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남시로 가네요. 네, 이 하남시 같은 경우는 이제 뭐라 그랬죠? 센트리버? 하남시 미사 강변 센트리버네요, 대표님. 미사 강변 센트리버는 바로 여기 위치에 있죠. 여기 이제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네. 현재 여기 위치인데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됩니다. 미사 강변 센트리버 아파트는 어떤 곳입니까? 하남 미사 강변 거기 신도시에 위치해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교통이 조금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긴 하지만은 한강에 대한 접근성이라든가 올림픽 대로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현재의 가치는 결국 뭐다? 같이 움직이죠. 미사 강변 신도시는 같이 움직이는데 부동산 가격에 대한 하방 경직성이 상당 부분 경기도권 같은 경우는 공급이 상대적으로 좀 많다 보니까 이제 그 가격에 대한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더 타격이 크죠. 서울 지역 안으로만 들어온다고 하면은 보유를 좀 더 권해드리고 싶지만은 강변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매도 시점을 고려하신다고 하면은 언제가 좋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시기가 좋으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가격대는 성숙기에 접어들었고 전체적으로 같이 가격이 움직인다고 하면 맞물려서 돌아갈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산 신도시라든가 또 거기에 다산 제3기 신도시가 다산 신도시 옆에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미사 강변 지구는 단순한 베드타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신다면은 현재 입주 3년차 2016년에 입주해서 2016년에 입주한 약 한 1,400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대단지고 전체가 입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자연환경, 교육 그리고 생활 편의성 모든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데 문제는 더 이상 어떤 그런 가격대를 치고 올라가 이 단지만의 어떤 메리트는 크지 않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매도를 고려하신다고 하면 결국은 내가 팔아서 다시 투자를 한다고 하면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의 타이밍은 언제든지 마찬가지다. 다만 3년 차니까요. 현재 3년 차에 매도를 하든가 5년 차에 매도를 해서 다른 사람들 예를 들면 임차가 보통 2년 단위로 되니까 2년, 4년, 6년에 파시는 것이 아니고 3년, 5년, 7년 홀수 쪽으로 나가시면서 두 번째 봄, 가을 중에서도 사실은 연초가 매도 타이밍으로 더 좋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학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옮겨가야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 보신다고 하면은 매도 시점을 그렇게 잡으시는 게 좋고요.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자체는 올해는 아마도 조정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팔아보시는 것이 괜찮겠습니다. 미사 강변도시에 대한 상담을 도와주셨는데 매도는 당연히 추천을 드리고 홀수년도 3년, 5년, 7년에 특히 봄, 가을, 연초에 이사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 의견을 참고해 보시기 바랄고요. 다음 고민도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뒷번호 8469님의 문자입니다. 제가 테라팰리스 건대 2차 아파트를 청약받아서 현재 보유 중인데요. 진짜 괜찮은 아파트인지 걱정됩니다. 좋은 아파트가 맞을까요? 체크해 주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대표님, 이 청약받은 아파트 전망이 고민이신 것 같은데 해결 빨리 해주실까요? 자, 어디 아파트라 그랬습니까? 광진구 자양동이네요. 네, 광진구 자양동이에요. 네. 그 아파트라고 하면 광진구로 가야 되겠네. 네. 광진구로 하면 건대 입구역 쪽에 이제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좀 더 지도를 확대해 놓고 보시면 이쪽 주변 지역의 가치, 자, 전체적인 입지는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전체적인 입지는 좋은 곳인데 건대 뭐라 그랬죠? 건대 테라팰리스 2차 아파트네요. 아하, 네. 여기는 단지가 굉장히 작습니다. 단지가 작은데 그러면 간단히 말씀드려서 요거는 결론을 미리 내리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후분양 아파트예요. 후분양 아파트의 단점이 뭐죠? 분양이 안 됐으니까 선분양이 안 됐으니까 후분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투룸 아파트로 이제 보통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요. 주상복합입니다. 바로 어디에 있냐? 여기는 70세대가 채 안 되는 이제 소규모의 이제 그 주상복합 아파트인데 바로 여기에 위치해 있죠. 여기는 뭐예요? 2호선이 지나 2호선이 여기는 지하도 지하
지하도가 아니죠. 여기는 지상 구간에 전철이 다니는 곳인데 소음이 우선 아마 문제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게 되면 자양우성 7차를 비슷하게 보시면 요게 입주 20년 차. 요거는 2019년 입주. 자, 가격대는 여기가 약 1억이 더 비싸다. 1억이 높다. 여기는. 그리고 여기는 비슷한 평면이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매매가 자체가 후분양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는 6억대예요. 6억대. 6억대인데 여기에 이것을 사가지고 투자성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 이것은 한번 조금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왜냐하면 단지가 작고 또 요거는 대지 지분. 저는 이제 늘 보면은 나홀로 아파트나 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대지 지분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그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 상승에 대한 부분이 떨어지죠.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는 더구나 브랜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도 아닙니다. 여기 이쪽에 있는 레미안 아파트와 비교를 해봐도 실제로 이 가격대가 상당 부분 비싸거든요. 이런 가치에다가 소규모다. 물론 주변에 입지는 매우 뛰어난 곳입니다. 입지는 아주 높고 주변에 교육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최소한 중간 정도로 갈 수 있는데 개별 단일에 대한 여기 단지는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정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상담 시간은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상담이 너무 짧아서 아쉬운 분들 많으시죠? 양팔석 대표의 세미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주제는 가장 효율적인 부동산 소액 투자 분석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신논현역 3번 출구 거평다운 2층에서 열리니까요. 아래 번호로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쉽지만 1, 2부 함께한 양팔석 대표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